전반적으로 한국인 방문으로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입은 와중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또한 바로 쓰시마, 즉 대마도입니다. 왜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인을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마도의 지리적 상황과 그들의 잘못된 애국심입니다. 대마도는 일본에서도 외지에 속한 곳으로 인구가 3만 명 정도에 불과한 섬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봐도 도쿄는 말할 것도 없고 오사카에서부터 거리도 부산보다 멀 정도로 일본인들이 방문하기에는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유명한 것도 없는 곳입니다. 위치상 한국인들의 방문이 없다면 대마도는 일본의 외곽의 일개 섬에 불과한 곳입니다. 일본인들도 딱히 이 섬을 방문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반면 대도시인 부산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 태종대에서도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불과 부산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에서의 방문이 더욱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일일 코스 여행도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죠.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전 한국인들의 한 해 방문객 수는 무려 대마도 인구의 13배에 육박하는 약 41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대마도 방문객 중 한국인의 비율도 99%를 차지했습니다. 한 해 소비액도 1,100억 원에 이르는데 인구 3만 명의 작은 섬에게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인들이 먹여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본인들의 생기 유지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마도는 무슨 자신감인지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무례하다느니 장사를 안 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생업으로 유지해가는 어촌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돈이 되기 시작하니 너도 나도 관광업으로 생업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이를 노리고 일본 본토에서도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관광업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 등이 점점 상승하다 보니 대마도의 주민들은 점점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한국인들의 방문에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마도의 한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기 기분에 따라 한국인 출입 거부를 자신있게 보란듯이 붙여놓고 매출이 줄어들면 다시 슬그머니 한국인들을 받는 행동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대마도 방문을 겉으로는 반기면서 본인들의 생각과 조금만 어긋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가차없이 냉대하고 비난했죠. 사실 한국인들은 대마도가 아니어도 갈 곳이 많지만 단지 위치가 가깝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시작하니 본인들도 일본 국민이란 듯이 더 심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여행이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대마도를 방문한 것인데 말이죠. 일본 정부의 행동을 일반 섬 주민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줄도 모르고 말이죠. 두 번째는 대마도의 불상 도난 관련 사건입니다. 원래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를 심화시킨 계기가 있었죠. 그 발단이 된 사건 중 하나가 불상 도난 사건입니다. 한국인이 대마도의 한 절에서 불상을 훔쳐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원래 불상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시절 일본인들의 침략 당시 분실된 것으로 판명났죠. 그런데 그것이 대마도에 떡하니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훔쳐간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일본인들이 침략해 가져간 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원래 있어야 할 국가로 돌아온 것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탈당한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니 우리가 소유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훔쳐오는 것은 아니다.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마도의 주민들은 이런 상황의 고려 없이 훔쳐간 사실만을 바라보고 극렬히 분노합니다. 일본 언론은 훔쳐간 불상을 돌려주지 않는 한국의 모습을 상식과 법치가 통하지 않는 전형적 사례로 선전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불상 절도 사건은 2012년 10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인 2인은 대마도의 해신신사에 동저열의 입상과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관세음 보살 자상 등 불상 2점과 대장경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대마도를 떠난 후 8일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에서는 두 불상이 일본의 지종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유통이 안 될 테니 범인은 한국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쓰시마의 절과 신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 2점이 도난됐다며 공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해 10월 8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로 돌아온 모조품 불상 2점이 일본에서 도난당한 불상과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부산 세관에서 진행한 모조품 감정 의뢰 기록과 불상 사진 등도 일본이 보내온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골통품상을 통해 불상을 15억에서 20억에 거액에 판매하려던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대장경은 현지에서 버리고 불상 2점만 후쿠오카를 통해 배편으로 들어왔다고 밝혀졌죠. 그 후 범인들은 마산의 한 냉동창고에 봉화 중이었고 추후 불상 2점이 회수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29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관세음 보살 자상 등 범인들을 검거한 뒤 불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흘러가던 사건에 반전이 생깁니다. 바로 한국의 부석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이 대마도 불상을 본 대한민국의 절 부석사는 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불상의 원래 주인인 부석사로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석사가 소송을 제기한 뒤 9개월 만인 2017년 4월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그동안 진행한 변론과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해당 불상은 증여,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 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운반된 뒤 봉안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역사,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말로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 5차례에 걸쳐서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불상에 남아있는 그을린 흔적과 함께 있어야 할 보관 대자가 없는 점도 약탈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신도들의 불심을 담은 복장 기록물 중 하나인 결연문에는 1330년경 충남 서산에 4차례 봉인하려고 이 불상이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일본은 이 불상을 1973년 자국의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대마도의 주민들은 한국인들을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절도와 관계없는 선량한 한국인들에게도 집중적으로 분노의 화살을 보냅니다. 비록 불상의 절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해당 불상을 한국의 선조들이 만든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마도에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괘씸합니다. 사실 일본 대마도의 문제는 현재 일만은 아닙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의 선봉에는 대마도주와 대마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마도는 조선에도 일본에도 속하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오랜 기간 조선의 신세를 져왔던 대마도였는데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선에 약탈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조선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한국의 문화재가 대마도로 유출되었는데 그 대마도에서 지금에 와서 한국에게 불상을 안 돌려준다고 그리도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조선과 오히려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자들의 경우 한복을 많이 입었으며 남자들은 대부분이 조선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영리한 아이를 골라 조선말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여러 문서의 격식을 능숙하게 익히도록 했죠. 대마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땅이 척박해 쌀을 조선에서 얻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양상이 달라졌죠.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부터 조선 공격의 앞잡이가 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 요시토시의 조상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애초 송씨였지만 대마도로 건너가서 종씨로 성을 바꿨죠. 그런데 후에 일본에 붙어서 조선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 부분에 절대적 의존을 하고 있던 대마도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오늘은 대마도의 상황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마도 주민들의 이런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일본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마도 주민들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방문을 싫어한 것처럼 보이던데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스스로 망해가는 길이란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스가 장관은 대마도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듯 말하더만 이제 와서 지원하겠다고 나서네.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거야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럴 거면 애초에 뭐하러 배짱을 부린 거야? 대마도에 오는 한국인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중에서도 지출이 많은 사람은 극소수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네. 대마도는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면 관광업 따위를 할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전무한 데다 정작 일본인들도 가지 않으니 한국에 의존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원래 한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실수였다니까? 결국 대마도는 자업자득인 거야. 한 국가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다양화하려는 시도 따위 하지 않은 결과지. 애초에 도와줄 필요도 없었다. 대마도에는 한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대로 대마도가 망한다면 결국 한국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난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뻔뻔하게 굴던 아베가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을까? 별 피해 없다고 그렇게나 주장하더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니 어이가 없네. 그럼 그동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건가? 자업자득인 거지. 대마도는 관광업이라는 한 가지 업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양화와 차별화 모두에 신경 썼어야 했다. 그동안 한국인들 비위나 맞추다 이제 와서 일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저렇게 지원만 이어가느니 한국과 관계 예산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바보 같은 고집 그만 부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애초에 아베가 멍청한 짓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꼬라지도 오지 않았다. 대마도는 여전히 한국인들로 붐볐을 거고 지방도 한국인들로 꽉 찼겠지. 국가 지도자가 저러니 알아서 들어온 복덩이도 걷어차이는구나. 아직 한일 관계가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감도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도 불매와 일본에 대한 비난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이 더욱 우월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주변국들을 얕보게 될 것입니다. 대마도는 부산과 50km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평소보다 더욱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던 신천지 3명이 결국에 구속 영장 발부가 되었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슈는 뭐 짧게 그냥 언급만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이 보건 이슈에 관련해서 영상도 녹음물 한창 핫할 때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뭐 노란 딱지 많이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올렸죠. 결국에는 고의적인 이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뭐 요게 공식 명칭인 것 같아요. 5명한테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증거인멸 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증거도 뭐 이렇게 빼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역을 빨리 추적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빨리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셨던 이제 분들에 대해서 5명이 결국에 고발이 됐는데 3명에 대해서 뭐 총회본부 소속의 총무나 그런 과천에 이 총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결국에 이제 3명한테 구속영장이 공식적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분께서 뭐 기각을 했고요. 이게 정말 중국이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이게 발현됐을 때 감기약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거기 시장도 알았다고 해요. 근데 감기약으로 안 되는데 이거 저기
여기저기서 또 생겨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은폐하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거랑 신천지에서 했던 행동이랑 하나도 다를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좀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그 초기에 방역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 퍼지고, 우리나라도 그 원래는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해줬었는데 그 신천지 유일하게 5.5로 그때 확 있었잖아요. 국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혔었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은폐와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국민이 대대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중국에도 그 우한에도 그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국내의 신천지 교인들이 거기를 방문한 출결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집회 장소를 몇 회를 집회를 했는지 이런 거 다 축소 보고하고 신도 명단 누락하고, 그리고 우한 갔다 온 그 신천지 교인 있는데 출결 정보 다 삭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그것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나온 공식적인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1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거 없이